오늘 4시간 공부했는데 지금 여러분 모습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아주 진지하고 진짜로 정책론 확인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1번 문제 갑니다. 답 다 나왔나요? 1번 공적 개입, 여기서는 직접 개입, 간접 개입, 뭐 시장이 실패 이런 거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1번 지문은 실제로 나왔던 지문입니다. 주택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다. 자원 배분이 실패했다는 소리야. 시장이 실패했다. 그러면 개입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겠죠. 옳은 지문. 2번 소득 재분배, 주거복지 등 사회적 목표를 달성을 위해서 정부는 개입할 수 있다 없다? 있다. 2번 부동산에 대한 부담금 부과는 간접 개입. 그러면 토지 비축은 직접 간접. 직접 간접이겠습니다. 그래서 OX, X 답 몇 번? 3번. 그럼 4번 지문 됐고 5번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5번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것만 알고 가면 되는 거 아니고 5번을 통해서 시장이 실패 원인 기억하셔야 되고 시장 실패 원인이 정부의 시장 개입 원인이 되는 거고 시장의 불안전성, 불안전 경쟁, 독점, 규모 경제, 비용 체감처럼 공공재, 무임승차, 예부 효과, 정보의 비대칭성 이런 것들이 시장 실패 원인이 된다. 답은 몇 번입니까? 3번이고 직접 개입, 간접 개입 구별할 수 있는가? 이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자, 2번 문제로 갑니다. 예부 효과. 그럼 예부 효과가 되려면 부동성, 인접성이 나와야 되고 개념은 예부 효과 개념은 첫 번째 의도하지 않을 거. 제 3자에 영향을 미칠 거. 그다음에 시장이 이걸 통하고 통하지 않고 통하지 않고 생산 과정에 나타날 수도 있고 소비 과정에 나타날 수도 있다. 정예부 효과, 부예부 효과가 있다. 이런 것들이 기억나야 되겠네. 자, 그럼 틀린 것 그렇습니다. 자, 1번 예부 효과는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 질서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5. 2번 정예의 부가의 경우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도 발생되는 이익을 누릴 수 있다. 정예의 부가는 내가 비용 지불하지 않고 대가 지불하지 않고 혜택 보는 거. 그래서 5. 3번 생산 과정에서 부의 부가를 발생시키는 재화의 공급을 시장이 맡기면 과소, 과대, 과다, 과대, 과잉 많이 생산된다. OX 5. 4번은 반대. 정예의 부가는 과잉 생산, 과소 생산, 과소 생산. 다 옳은 말이고 이제 5번 생산 과정에서 부의 부가를 발생시키는 재화에 대해서 규제한다. 부의 부가에 대해서 규제한다. 세금 부과한다. 부담금 부과한다. 그러면 재화의 가격은 상승한다, 하락한다? 상승. 하락에서 틀렸습니다. 상승. 답 몇 번? 5번. 자, 3번 문제로 갑니다. 3번 문제 토지 정책 틀린 것 그랬습니다. 답은 5번. 토지 선매는 강제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수용하지 않는다? 수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5번이 답이에요. 읽어볼게요. 토지 선매는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 선매자가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OX, X. 선매자가 미리 살 수 있는 제도에 수용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1번 용도 지역지구제는 토지의 기능을 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련된 법적 행정적 조치다. 용도 지역지구제는 국토계획 및 이행하는 법률에서 법적으로 하고 있고 국가가 하는 것이다. 법적 행정적 조치다. 그 말이 이게. 2번 토지비축제도는 나중에 쓰기 위해서 미리 사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써먹겠다. 정부 등이 토지를 매입한 후 보유하고 있다가 적절한 때에 이를 매각하거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OX 5. 그죠? 3번은 개발 부담금을 환수할 수 있다. 맞나요? 4번 토지적성은 토양, 입지, 활용 가능성 등을 분석해서 개발과 분양을 경합했을 때 합리적으로 조정하다. 그래서 4번도 옳은 지문. 4번 문제 틀린 것 그랬습니다. 요건 아까 봤던 지문이네요. 2번 임대료 규제는 임대 분산 질적으로 향상시킵니까? 저하시킵니까? 저하. 기존 세입자의 주거 이동을 촉진이나 제한시킨다. 답이 몇 번입니까? 2번입니다. 나머지 지문들은 볼 수 있는 거고 5번에 행복주택이 나오면 그러면 대학생하고 누가 나온다? 신혼부부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5번 분양가 상한제 규제 틀린 것 그랬습니다. 자, 2번 갑니다. 2번 분양가 규제, 임대료 규제 초과 공급이 나오면 무조건 틀린 지문이야. 그럼 2번에 초과 공급 나왔다고. 분양 가격을 시장 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일수록 초과 공급량이 커집니까? 초과 수요가 커진다. 초과 수요가 커지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초과 수요 필요 없어요. 분양가 규제, 임대료 규제에서 초과 공급 가격이 나오면 무조건 X. 답은 몇 번이고요? 2번이고. 분양가 상한제는 우리나라에 시행하는 제도고, 그다음에 주택 질적 수요는 떨어지고 공급이 감소하고 낮은 수준을 규제한다면 초과 수요가 발생하고, 그럼 주택법의 내용은 전매를 제한하고, 그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지 않고
이렇게 택지비하고 그다음에 건축비로 구성된다는 거. 6번 조세정책 틀린 것 그랬습니다. 자, 답 4번부터 가볼까요? 공급 곡선이 수요 곡선에 비해서 더 탄력적이랍니다. 그럼 어디가 비탄력적입니까? 수요가. 그럼 세금은 누가 많이 냅니까? 수요자가. 수요자에 비해서 공급자의 조세 부담이 더 커진다. OX, X. 수요자와 공급자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비탄력적인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니까. 그 답은 몇 번인가요? 4번입니다. 4번. 자, 이 5번이 뭡니까? 양도소득세 동결 효과입니다. 양도소득 동결 효과. 자, 됐습니다. 1번은 증여세는 국세고 취득 단계. 종합부동산세는 국세고 보유 단계. 됐지요?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는 매번 낸다고 했어요. 매주 감정평가 규칙 배웠던 내용입니다. 자, 기억은 대상 물건의 제조량과 감가수정 무슨 법입니까? 원가법입니다. 원가법. 원가법은 제조량과 감가수정. 그래요? 자, 두 번째 거래사례 비교법은 사정보정, 시점수정, 사사시지계면. 거래사례 가격이다. 사정보정, 시점수정. 이거는 시점수정. 그다음에 이것은 장래 산출에 기대되는 순수익 미래연금을 한원하거나 할인했다. 수익한원법. 수익한원법. 답 몇 번? 1번. 자, 됐습니다. 이렇게. 자, 고생하셨고요. 잘 안 되신 분들은 실망할 필요 없어요. 또 하고 할 거니까 빨리빨리 안 풀려도 실망할 필요 없어요. 틀려도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또 풀리고 할 거니까. 자, 계속 반복할 거니까. 자, 특별한 일 없으면 4월 9일 날 다 모두 참석하셔야 됩니다. 투자로 할 거니까. 자, 고생하시고 4월 9일 날 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